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토끼 그림 지난번에 조금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도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또 집에서 이제 볼펜으로 혼자서 그리실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토끼 지난번에 보내드린 사진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목탄화, 풍경 목타나 풍경으로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다 준비되셨죠? 예. 자, 준비되신 걸로 알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혹시 볼펜화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처음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드를 쳐서 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리드로 쳐서 하는 거는 아주 초보자나 아니면 좀 복잡한 대상을 그릴 때는 그리드를 쳐서 하는 게 훨씬 그리기가 수월하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으시고 또 이런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눈의 감각을 키우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굳이 그리드를 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떤 대상을 보고 눈으로 형태감을 잡고 익히시면서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드로 너무 계속 쳐서 하다 보면 그리드가 없으면 나중에 그림을 못 그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몇 번 들으셨거나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그리드 없이 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종이에 자를 가지고 이렇게 반을 그어 주세요, 연필로. 이 위에다가 사진 종이 위에다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을 그려 주시고 또 반을 그려 주시고 그다음엔 여기 이 중앙에 요 가로의 중앙에 한 번 그으시고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렇게 그리셔서 격자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다 그리신 후에 이거를 잠깐 왼쪽에 두시고 이제 스케치북 위에다가 이 사진의 크기하고 똑같이 크기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케치북에 있는 그리드 칸의 크기와 원본 사진에 있는 그리드 크기가 다르면 그리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똑같은 크기로 해서 스케치북 위에다가 네모 테두리 해 주시고 거기에 아까 사진에다 그리드 치신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격자 무늬로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 바로 칸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덩어리를 먼저 잡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리 복잡한 물건, 대상이어도 저희가 덩어리로 잡아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나하나 처음부터 묘사하려고 들어가면 막 형태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커지고 어떤 부분은 작아지고 굉장히 좀 그 보기 불편한 그런 그 비례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무슨 대상이든 크게 덩어리로 보시라는 거. 그러면 이제 토끼를 바로 이제 그리는 걸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미술 감상 시간은 없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목탄화 하기 전에 미술 감상을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목탄화로 들어갈게요. 자, 토끼 왼쪽에 두시고 이제 덩어리를 잡아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토끼가 덩어리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연필을 가지고 이 사진 위에다가 한번 덩어리를 잡아 보세요. 자, 제가 볼 때는 요 얼굴 덩어리가 하나가 나오네요. 얼굴 덩어리. 그다음에 귀 크게 덩어리가 나오네요. 오른쪽은 좀 얇고 왼쪽은 좀 두껍죠? 그다음에 덩어리가 또 몸통의 덩어리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몸통의 덩어리. 그다음에 뒷발, 뒷발에서 여기는 이 토끼의 발목인가요? 발목의 크기가 똑같지만 그다음에 여기 앞발이죠. 앞발 덩어리 2개, 그다음에 뒷발에 뒤에 가려진 덩어리 1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덩어리가 저는 나와요.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크게 덩어리를 볼 때 이런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 그죠? 직접 한번 사진 위에다가 덩어리를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물건을 그리던 간에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그린다. 그랬을 때도 꽃 하나하나를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고 동글동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디테일한 거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눈 들어가고 귀 들어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종이를 두시고 이 덩어리대로 스케치북 위에다가 잡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볼펜안은 너무 크게 그리시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정도 크기, A4 용지에 담긴 토끼의 크기대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도화지에서 얼굴의 위치도 좀 봐야 되겠죠. 자, 도화지 위에 얼굴의 위치가 너무 위로 가버리면 귀가 잘리겠죠. 그리고 너무 아래로 가버리면 다리가 잘리겠죠.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잘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고 거의 중앙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찍으시고 얼굴에 덩어리를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토끼의 덩어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잡으셔요. 자, 토끼의 얼굴은 지금 약간 타원형입니다. 타원형이죠? 동그랗지 않죠? 그러면 덩어리를 잡을 때도 그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나중에 그리시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약간 고개를 살짝 3분의 2 측면으로 돌리고 있죠, 토끼가. 덩어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귀 잡아줄까요? 이 덩어리 한번 잡아주시고 연필로 하세요. 이렇게. 자, 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몸통을 잡아줄게요. 자,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크기만 눈어림으로 보시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뒷다리 잡아주시고요. 앞다리 또 덩어리 잡아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그리면서 또 변형도 되고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위치만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덩어리를 차근차근 잡아주세요. 한 2분만 드릴게요. 덩어리를 잡아주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은 타원형인데 동그랗게 덩어리를 잡지 마시고 그 모양 비슷하게 크기도 비슷하게 자,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잡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묘사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눈부터 해볼까요? 이제 얼굴 크기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눈, 코, 입을 할 텐데 눈, 코, 입을 할 때 보시면 얼굴에서 자, 눈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지금 입체잖아요. 동글동글. 얼굴이 이게 이제 플랫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진상에는 플랫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동글동글한 입체감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의 위치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입체감이 납니다. 이렇게 코의 기울기, 그다음에 이거 있죠? 요 기울기가 다 비슷하게 평행을 이루죠. 이렇게. 자, 얼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눈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뭐 이렇게 된다거나 코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빠뚤돼요. 그러니까 요 평행을 지키시면서 요 선을 살짝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사람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물 그릴 때도 똑같아요. 얼굴은. 그래서 대충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꼭 사람 같네요. 요 안에서 이제 눈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눈이 한 이 정도 잡아주고 왼쪽 눈도 지우고 갈게요. 위치 대충 잡아주고 여기 볼록볼록한 부분 잡아주고 여기에 턱 밑에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눈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거에 맞춰서 아까 제가 이렇게 표시해 준 그 라인에 맞춰서 그냥 토끼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있으면 코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수정을 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볼펜으로 하는 거 나중에 볼펜으로 덮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안 하셔도 돼요. 위치만 대충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도 명암 넣어주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 볼펜으로 저희 넣을 거니까 그냥 위치만 잡아준다. 연필은 위치만 잡아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귀로 해볼게요. 귀 모양을 잘 찾아서 왼쪽에 보이는 귀가 좀 넓적하죠. 그죠? 이제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 이 토끼의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는 좀 넓적해요. 뾰족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겹치는 그 귀 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등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라인을 잡아주시고 이쪽도 굉장히 좁네요. 차근차근 이제 얼굴을 했으면 이제 귀로 넘어가셔서 귀 그려주시고 하셨으면은 이제 몸통으로 넘어가서 몸통은 뭐 그냥 위치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위치만 살짝 더 정돈만 해주시고 이렇게 발이 있으니까 발 위치 표시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앞발도 라인 네모나죠? 그냥 모양대로 잡아주세요. 앞발 2개를 다 하셨으면 그 뒷발도까지 해주시면 되고 위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인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얼굴에 우리가 위치 잡았던 그 라인들. 물론 볼펜으로 그리고 나서 지우개로 지우시면 연필은 당연히 지워지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볼펜이 잘못하면은 그 볼펜 똥이라 그러나요? 막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울 때도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연습선은 조금 지워주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크게 넓혀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우개로 지우시고 수정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토끼가 정말 이 사진하고 똑같지 않아도 되고 느낌만 우리가 토끼라는 느낌만 살릴 수 있는 거여도 충분해요.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그냥 내가 토끼 느낌 나게 그린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이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호랑이 그릴 때도 호랑이 작년에는 호랑이 해였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그렸었는데 그릴 때에도 항상 덩어리를 잡아줬고 그다음에 명암 들어가기 전에 크게 어떤 그 어두움의 흐름 잡아주고 펄의 방향 생각해서 펄의 방향대로 연필에 선을 그었고 그다음에 액센트 줘야 될 동물은 눈, 코, 입만 잘 그려도 60%는 다 된 거예요. 눈, 코, 입을 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려주시면은 굉장히 그 특징을 잘 잡는 거. 나머지는 다 털이잖아요, 그죠? 거의 이제 비율하고 그런 그 느낌만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꼬리가 안 보이네요. 꼬리 그려주고 싶으신 분들 여기다 그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만 해주시고 볼펜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이쪽 부분, 귀 부분을 보시면 제가 그 귀 등 부분, 요 부분 되게 어둡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엔 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묘사를 해주세요. 여기를 나중에 볼펜으로 어둡게 칠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귀에 보면 힘줄 같은 게 살짝 보여요. 나뭇잎 같이. 그런 힘줄 같은 거 살짝만 해주시고, 이제 이쪽도 어두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으로 그리기가 조금 털 모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명암을 잘 구분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눈을 가늘게 뜨세요. 눈을 가늘게 뜨고 대상을 보세요. 감지 마시고요. 가늘게 뜨고 보시면 명암의 흐름이 보여요. 어두운 부분에 흐름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흐름 보이시나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아주 약하고 그 흐름을 경계를 살짝만 위치만 잡아서 연필로 해줄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볼펜은 아무래도 연필보다는 어떤가요? 특성이 되게 미끌거리고 굉장히 얇죠. 그래서 연필로 그릴 때보다 볼펜으로 그릴 때가 명암 표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림 그릴 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등 부분에 뭔가가 있죠. 이게 뒤쪽이 약간 더 브라운 계열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셨으면 자, 볼펜으로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형태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태를 잘못 잡아 놓으면 아무리 명암을 잘 넣어도 완전히 대상이 일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잡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볼펜으로 들어갈 텐데요. 볼펜으로 표현을 할 때 제가 이제 동물화 그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 털의 방향이거든요. 얘는 털로 이루어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털의 방향이 얼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 윗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가나요? 요 위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얘는 왼쪽 방향은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이런 방향으로. 이쪽 방향은 당연히 이 방향일 거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연필로 했을 때는 티가 확 나는데 볼펜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긴 하고요. 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웬만하면은 털의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털 하기 전에 눈부터 하세요. 눈, 코, 입부터 먼저 해 놓으시고 그 정확한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톤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굉장히 진하죠. 눈을 갖다 선명하게 먼저 완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털의 색깔이 눈보다는 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톤을 맞춰서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의 여기 가장 진한 부분보다는 여기가 흐리죠, 당연히. 하지만 여기보다는 얘가 더 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기준점을 하나를 두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색 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눈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파란색 볼펜이에요. 검정색 볼펜이든 파란색 볼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칠하지 마시고 처음 여기 잘 보시면 요 눈에 이 미묘하게 두 가지의 방울이 있어요. 두 방울이. 모양도 좀 보시면서 그래서 그 모양을 조금 만들어 주세요. 연필로 먼저 해 놓으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볼펜으로 바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잡아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관찰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죠. 실물이든 사진이든 우리가 풍경을 보든 정물을 보든 인물을 그리든 제일 첫 번째 최고는 관찰입니다. 관찰에서 다 무너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요시 생각을 안 하시는데 관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 눈에서 요 밑에 보면 한 절반 정도가 굉장히 진하네요. 절반, 3분의 2 정도가 더 진하네요. 그러면 그 부분 생각하면서 진한 부분의 경계선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 주셨으면 위치가 괜찮다, 모양이 뭐 비슷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진하게 칠해주세요.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모양 좀 틀려도.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관찰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똑같이 보고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어둡고 또 그 형태를 잡을 때 그때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 아시고요. 얘는 쌍꺼풀도 있네요. 그럼 먼저 기준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는 진하게 눈을 그려줍니다. 그려주셨나요? 자, 어, 볼펜을 처음 쓰시는 분들, 지난번에 수업을 안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볼펜을 쓰셨던 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볼펜도 연필하고 똑같아요. 힘을 빼고 살살 그렸을 때 흐린 선이 나오죠? 촘촘하게. 흐린 선이 나오고 또 조금 힘을 주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흐린 선을 겹쳐서 칠할 때는 또 좀 더 진한 중간 톤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 세게 조금 누르거나 진하게 칠하려고 이제 힘을 줬을 땐 이런 또 진한 톤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그라데이션이죠. 거의 흐린 거에다가 점점 진해지는 거. 그거는 볼펜에 겹치는 그러니까 볼펜의 속도, 가는 속도와 또 몇 번 중복적으로 칠해졌냐에 따라서 점점점 진해질 수 있는 그 단계가 연필보다는 조금 덜 나오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연습을 또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눈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눈의 진한 부분은 굉장히 진하게 과감하게 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눈 밑에 있는 부분을 하얗게 남겨두면 안 되겠죠? 이 단계 중에서 한 요 정도 단계를 하면 되겠다. 비교를 해보시고 그러면 위에 거보다는 더 힘을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톤 다운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눈알 밑에 이 부분 잘 관찰하시다 보면 여기가 좀 진해요. 눈 밑에 부분이.
이렇게 해서 눈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주세요. 선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톤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 눈은 뭐 거의 그냥 단일색으로 칠해주시면 되죠. 어? 어?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더 밝죠. 눈 아래에서. 그죠?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눈이 됐다. 그러면 이제 코로 넘어갈게요. 코도 잘 보시면 이 밑에 이제 어두운 명암이 들어가고, 응? 코 끝에가 살짝 밝죠. 그냥 그래서 라인으로 구분만 지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라인으로 그릴 필요가 없으신 게 나중에 이렇게 털 모양 있죠? 토끼가 이렇게 가위로 우리가 미용을 하듯이 반듯하게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털 모양처럼 방향만 맞게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필로 그려놓은 거 그 정도 상태만 해두시면 되고, 저는 코가 좀 올라갔네요. 예. 얼굴이 좀 동그래졌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눈, 코, 입을 어느 정도 하셨다. 그러면 이제 뭘로 들어가면 될까요? 이제 털로 들어갈게요. 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그라데이션 단계, 조금 흐린 거는 흐리게, 진한 부분은 진한 거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봤을 때 얼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어두웠나요? 한번 쫙 해줄까요? 어차피 그게 털 위로 덮으니까 이거 한번 칠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리게. 왜냐면 그 부분을 좀 정해 놓고 우리가 털 방향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어,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 음, 음. 사람의 눈이 희한해서요. 한 곳에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전체를 못 봐요. 그 전체를 못 보게 되면 나중에 그리고 나면 어딘가가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자는 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니까 너무 밝게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만 우리가 그거를 그 잘 알아차려서 그려줘도 그림이 아주 이상하거나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리고 귀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을 한번 얇은 선으로 우리 드로잉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도 어두운 부분을 먼저 쫙 찾아서 칠해주죠. 똑같아요. 얘도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먼저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귀도
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칠해줍니다. 자, 겁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볼펜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되게 겁내하시는데 괜찮아요. 망치면 어떠나요? 다시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셔야 또 늘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늘상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잘 안 돼서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하면 저는 막 쾌재를 불러요. 잘하고 있다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늘거든요. 자기가 자꾸 고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볼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연필보다는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더 긴장이 되실 거예요, 하실 때. 이제 여기서 봐서 어두운 부분,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칠했지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그냥 바로 어둡게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는 굳이 지금 제가 털 방향을 생각 안 하고 칠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라인 너무 막 경계를 똑바로 하실 필요 없고요. 약간 경계가 넘나드는 느낌. 그래야지 나중에 디테일하게 그릴 때 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톤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을 구분지어서 맞춰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털부터 너무 그리면 나중에 힘들거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명암이 더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그게 볼펜으로 그렸을 경우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톤 다운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몸통도 마찬가지고 이 뒷부분은 또 약간의 컬러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봐서 좀 흐린 부분은 볼펜이 많이 가지 않게. 여기도 발도 명암이 있죠? 밝고 어두운 부분의 명암 구분해 주시고 저 배 밑부분은 그냥 거의 색깔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털 느낌만 나게 라인으로 그냥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눈을 가늘게 뜨고 봤을 때 어두운 부분만 해 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그냥 위치만 잡아 주시고 명암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명암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인제 어 본격적으로 털 모양으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서 인제 여기가 인중인가요? 인중부터 이 털 모양을 그려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서 위 방향, 이마 부분이니까 아래에서 윗 방향으로 선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합니다. 왜냐면 얘는 토끼털이 지금 이 토끼는 짧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막 너무 보들보들한 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털을 심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은 볼펜화가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해놓고 보면 뿌듯해요. 털이 짧은 털로 해서 반복해서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사실은 털이 이렇게 막 고슴도치처럼 한 방향은 아니니까 살짝살짝 틀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 계속 꽃잔등도 마찬가지겠죠? 꽃잔등도 아래 위에서 윗 방향으로 반복해서 칠하시면서 좀 어두운 부분은 볼펜이 많이 가야 되겠죠, 당연히. 워낙 이제 볼펜은 저희가 문질러서 이렇게 명암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의 횟수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결정이 되겠죠. 볼 방향은 또 이 방향이겠죠. 또 살짝살짝 너무 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이게 털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얼굴에 그 볼륨을 생각하시면서 응? 이게 플랫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다 그러면 이 볼펜의 방향도 약간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더 살아나겠죠? 또 이쪽은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서 천천히 그냥 요 느낌 따라서 털 느낌 따라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볼펜 하는 이렇게 금방 눈에 띄는 게 아니라서 하다가 보면 또 어느새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부분은 굉장히 그냥 하얀 부분에 털 느낌만 살짝살짝 해 주면 돼요. 어두운 부분이 아니니까.
짧은 터치로 선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 얼굴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귀로 넘어가서 귀도 상당히 진하죠. 진하니까 먼저 아까 그 칠해줬던 그 위에 조금만 더 진하게 칠해주시고, 왜냐면 확실하게 이 톤이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짧은 선과 긴 선을 조금 섞으시면서 이쪽 귀도 진한 부분은 좀 과감하게 처음부터 확 진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칠해서 진하게 하는 거하고 처음에 좀 힘을 주시면서 살짝 진하게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대신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좀 진하게 해주셔도 돼요. 털 방향을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약간의 그 명암에 좀 트릭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향을 살짝살짝 바꾸셔도 돼요. 약간 바꿔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뭐 토끼를 갖다 완전 사실처럼 막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암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하나. 우선 토끼 그림을 지금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방식대로 완성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거는 끈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털을 방향대로 내가 메꿔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어느새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네. 여기 토끼 그 콧털이라든가 뭐 기른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표현해요? 긴 털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시고 진하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얘랑 똑같은 위치에 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닥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앞에를 좀 진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힘 빼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줬다 이렇게 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또 여기서도 이렇게 갔다가 좀 짧은 것도 있다가 또 여기 겹치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돼요. 네. 그 대신 직선이 아니고 여기서 약간 타원 형식으로. 그죠? 약간 휘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목탄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게요. 자, 제가 지금 재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목탄은 이렇게 이건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부러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소프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잘 번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적절치 못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된 게 있거든요. 목탄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차콜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존에서도 팔고 아니면 디세라나 이런 어떤 그 그 문구 파는 류에서 다 팔거든요. 그래서 요 차콜이라고 되어 있는 펜슬용 목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번지게 하는 거 있죠, 스머징.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 이게 두께별로 있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굳이 준비 안 하셔도 되고 면봉이나 아니면은 그냥 휴지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건데 얘는 이제 굉장히 딱딱해요. 목탄은 굉장히 잘 부서지지만 이거는 콘테라고 하는 건데 콘테는 목탄의 한 3~4배는 딱딱해요.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목탄보다는 잘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한 거 할 때. 그러니까 목탄으로 아무리 해도 진한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콘테를 저희가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콘테 종류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콘테까지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뭐 굳이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연필 요 펜슬, 목탄만 준비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지우개, 목탄 펜슬, 그다음에 콘테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물유지 이렇게 닦아가면서 마른 유지, 물유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목탄을 3회를 할 텐데 첫 번째 회는 그림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목탄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2회는 사진을 보고 저희가 목탄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